대박이고 다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전 정말 좋았습니다. 올 때는 이게 언제 듣고 또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3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지 몰랐고 감사합니다. 진짜 와봤었던 저거 낙찰과 상기는 언제 시작? 수익이 나는 경매 물건 사례와 낙찰받고 싶은 경매 물건, 경매를 위한 모든 질의응답을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과 같이 한 부동산 경매 무료 특강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고 오신 분도 있고 당근 보고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매랑 부동산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16년쯤에 상가 경매 낙찰 받고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계속 투자해왔고 블로그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는 제 기록 남기려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런 물건을 봤었다, 이런 물건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 시작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파트로 시작했다가 상가도 했다가 지금은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접점이 되게 많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풀지 못했던 숙제들 그런 거 질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정성스럽게 한번 답변 드려 볼게요. 형님은 어떤 거에 관심이 제일 많으셨어요? 상가하고 왜 상가하고 토지로 바로 가셨어요? 제가 지금 주택이 2주택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좀 줄어지고 3주택을 취득할 때는 8%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취득세부터의 허들이 크니까 보통 3주택부터의 투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3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대해서는 또 취득세가 1%니까 3주택부터는 1억 이하의 아파트들로 여러 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1억 아파트 정도 투자하시면 얼마 정도 벌 것 같으세요? 사실 경기도권에는 1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서울만 하더라도 빌라가 보통 3억 정도 하니까. 근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1억짜리에 투자할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한 건당 보통 투자금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차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그 정도의 투자를 제일 많이 하세요. 다가구 주택 관심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다가구 주택 투자하실 때 얼마 정도면 투자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통 생각하세요? 1억에서 2억. 네, 맞아요. 이 다가구가 보통 신탁대출을 받으면 80% 이상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2억은 있어야 10억짜리를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1억 정도를 갖고 계시면 다가구주택을 사실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가지수가 되게 적어져요. 1억 정도로 내가 다가구를 사겠다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좋지 못한 물건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많이 유찰된 물건 중에 선택을 하게 돼서 1억 5천 정도는 갖고 계셔야 이 정도면은 괜찮다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요. 3억 정도만 되셔도 충분히 좋은 물건을 내가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작다 보면 갖고 있는 돈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쁜 물건에 막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여유로운 투자 아니면 좋은 물건을 투자 못하니까 다가구를 하실 때는 최소한 1억 5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도 저희 톡방에서 엄청 얘기했고 저희 회원님들도 입찰 들어가려다가 안 했던 물건인데 한번 볼까요? 단톡방에서도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대전은 몰라도 둔산동은 아시잖아요. 그죠? 10명이 입찰해서 87%에 가져갔거든요. 13억 7,800인데 12억에 가져갔어요. 이렇게 비싸게 가져간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입지가 좋고 환급성이 좋으니까. 둔산동 이거 실제로 가서 부동산에 알아보면 진짜 12억 해요. 일반 매물도. 일반 매물로 사지 왜 경매로 사? 이런 얘기 다 하시거든요. 부동산 가서 돌아보시면 12억이면 이거랑 비슷한 물건 사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에 10명이나 들어와서 12억에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더 낮게 받은 거 한번 볼까요? 탐방동에 있는 23억짜리 물건인데 거의 절반 가격 12억에 가져갔어요. 3명 입찰해서. 이게 잘 받은 건지 둔산동 이 물건 10명이 입찰해서 87% 잘 받아가는 건지 87% 가져간 이유는 둔산동에 있는 물건은 마음만 먹으면 팔리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고 신축이고 예쁘고 엘리베이터 있고 가구수도 12가구 밑에 상가 2개 세팅돼 있고 누가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일반 시장에 팔면 팔리니까 산 거고 50% 낙찰된 거 한번 볼까요? 오래됐고 가구수는 많지만 3명 입찰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져갔으니까 잘 가져갔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선택을 보통 하시거든요. 가장 비싸게 받은 것과 최고 저렴하게 받은 거 2개를 딱 픽해드렸으니까 중간에서 사실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13억에 낙찰 받으신 분 요거 투자금 얼마나 들었을까요? 3억 이상이 있어야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얼마면 받을 수 있었을까요? 탐방동 물건 12억짜리 요거 2억 5천만 이도도 받아요. 다가구에서 경매로 받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출이거든요.
근데 일반 매매로 살 때 은행 입장에서는 방 하나당 공제 금액을 다 빼요. 소액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낙찰 후에 최선 순위로 금액을 먼저 빼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 하나하나당 다 빼요. 대전 기준으로는 3,400만 원씩 다 빼요. 방이 19개면 3,400만 원 곱하기 19개를 빼고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로 신탁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방 빼기 3,400이 없어버리니까 80%까지 다 대출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걸 일반 매매 시장으로 가서 산다, 일반 매매로 12억인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채 60%도 안 나와요, 대출이. 그죠? 임차인 방 빼기 다 하니까. 신탁 대출 알아봤으면 80% 정도 대출이 나왔을 테니까, 경매로 사람들이 왜 일반 매매 가격으로 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대출 때문에 그래요. 일반 매매로 사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 경매로 사게 되면 대출이 원활하게 잘 나오니까. 그거는 혹시 경매로 사게 되면 뒤에 있는 임차인들 다 말소된다, 깨끗하게 부동산이 다시 태어난다. 경매로 사게 되면 모든 권리들이 다 말소되고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권리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깨끗하게 재탄생되는 거니까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투자하실 때는 경매로 받는 이유는 대출이 원활하게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 요 다가구 투자하실 때 혹시 주택수가 몇 주택이셨어요? 9주택. 이걸 만약에 3주택 때 사신다. 취득세 8% 내야 되니까. 8%라고 하면 취득세만 9,600만 원. 1억이 넘을 거예요, 취득세만. 그러면 3주택자는 이걸 못 사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가진 주택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셔야 취득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가구를 투자하실 때는 꼭 3주택 이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좋은 1주택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 주택을 다가구로 사시면 제일 좋죠. 그러면 내 주택에 대한 레버리지도 충분히 일으키고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도 이루고. 그죠? 이분이 낙찰을 12억에 받아서 세팅을 잘 하신 다음에 시장에 얼마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15억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23억 감정했으니까. 17억. 그럼 이분은 5억을 버는 거거든요. 15억에서 14억 사이 내놓으면 아마 번개같이 팔릴 거예요. 근데 이걸 18억에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파는 거거든요. 회원님은 투자하실 때 여기서 평생 살겠다는 마음으로 혹시 투자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월세 흐름을 좀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수익률을 좀 높여가지고 매도를. 딱 저 마음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이거 다가구 평생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어르신들 퇴직하시고 나서 주인 세대에 살면서 나 월세 받을래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감정평가사님도 건물을 50년 기준으로 봐요. 그럼 만약에 이게 50년에서 25년 지난 건물이다. 그럼 감정평가사님이 이 건물에서 절반을 뚝 잘라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건물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는, 실제 맞는 감가는 진짜 수직적으로 푹 떨어지거든요. 웬만하면 신축으로 살려고 했던 이유가 감가도 기왕이면 덜 맞고 싶으니까 보통 4년에서 8년 차 사이에 다가구를 살려고 많이들 하세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중고차 사실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고차가 어느 때 사야 가장 효율이 가장 싸게 살 수 있죠. 맞아요. 3, 4년 차쯤에 사셔야 중고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다가구는 4년에서 8년 차 사이에 사시는 게 감가는 감가대로 맞고 기왕이면 건물의 가치도 다 느끼고 덜 낡았으니까 그 정도를 기준으로 사시는 게. 그러면 네. 보통 한 10억짜리 네. 그 건물을 사게 되면 그 리모델링을 할 때 통상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진짜 좋게 화장실하고, 요즘에는 세탁기하고 냉장고 없으면 잘 안 빠져요. 그거 전부 다 바꾸는 조건이 2천만 원이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면 호실당 1,000만 원 안쪽으로도 가능해요. 얘가 제일 잘 받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봤을 때. 요거 보시면 8억 3,600인데 57%에 4억 8천에 가져갔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제일 잘 받은 것 같아요. 다가구를 하실 때 한 번 사시면은 자기 돈이 엄청 많이 묶이잖아요. 못해도 1억 5천, 2억 묶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이 정말 잘 받았으면 좋은데 모든 선택이 다 100% 옳진 않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3억인데 3억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분산 투자라는 것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가성비 가장 좋게 낙찰받은 게 요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투자 금액이 채 7천도 안 들었어요. 수익률이 150 이상 나왔던 물건이거든요.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안에 리모델링도 필요 없던 물건이었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 기준으로 봤을 땐 동구랑 중구 쪽에 있는 건데 그걸 사셔가지고 리모델링 할 바에 유성구나 서구 쪽으로 나와서 새 걸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싸게 낙찰 받으셔서 내가 거기다 인테리어 비용을 2억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새 건물로 바꾸던가 아니면 2억을 차라리 비싸게 괜찮은 물건을 사시던가 그래서 4년에서 8년 차 사이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까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 세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금 비싸게 팔면 그만큼 차익도 남고 월세도 남고 이렇게 하시는 게 다가구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평생 사시면 월세는 계속 떨어져요. 여러 개의 건물이 쭈루룩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물건이 있는데 1번 물건이 도배장판을 싹 바꿨어요. 2번 물건이 여기로 임차인이 다 빠지니까 2번 물건도 도배장판 바꿨어요. 3번 물건도 TV도 바꾸고 도배장판 바꿨어요. 4번 물건도 바꿨어요. 나만 안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차가 안 맞춰져요. 그러면 나도 이거랑 비슷하게는 해줘야 임차인이 맞춰지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이러면 임차 안 맞춰줘요라고 부동산에서 먼저 얘기해요. 옆집하고 옆집 보세요. 도배장판 새로 해놓고 냉장고도 싹 바꿔줬는데 TV도 34인치로 싹 벽걸이로 바꿔줬는데 이러시면 임차인 안 들어와요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러면 처음에는 30만 원 기준으로 제가 월세를 맞췄어도 지금 말했던 조건이 안 맞으면 27, 28, 25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월세 수익도 떨어지고 내가 팔고자 할 때 원하는 가격에 못 팔 테니까 다가구가 이런 점이 있어서 평생 가져가는 것보다는 3년에서 4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싸게 산 만큼 팔면 되니까. 얘도 욕심 안 내면 어떨까요? 4억 8천에 낙찰 받으셨으니까 6억에만 팔아도 1억 2천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투자해서 1억 2천 벌기 쉽나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투자한 것 중에 제일 안 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음속에 하나씩 있으시죠? 잘 안 된 케이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 1억 이상 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된 케이스는 시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잘한 거예요. 대전은 그러면 다가구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이유가 대전에서 다가구가 경매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림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다 월세를 세팅했다고 하면 500에 40만 원 월세를 세팅했어요. 그럼 12개니까 요거는 6천만 원. 월세는 480만 원. 이렇게 세팅이 잘 돼 있으면 이거 경매 안 나와요. 왜냐면 480만 원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니까.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면 얘가 나갈 때 540짜리 월세를 얘를 7천만 원짜리 전세로 바꿔요. 바꾸게 되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6,5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얘가 나가면 또 7천만 원으로 바꿔요. 얘가 나가면 또 7천만 원짜리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480만 원의 월세는 은행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이 안에서 하나당 6,500만 원씩 남잖아요. 6,500만 원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12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8억 돈이 나와요. 그죠? 8억을 현금을 쭉 빼내고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사서 월세를 다 전세로 돌리고 그 다음에 8억 다 땡기고 이 8억 받은 거 가져가서 옆에 또 사요. 월세를 전세로 싹 세팅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현금을 채워서 50원 목표를 채우면 이때 경매로 싹 내보내는 거죠. 대전 전민동에서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인이 하나예요. 전세 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회원님이 이제 나는 돈이 1번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뭐 도덕은 필요 없고 돈 벌고 싶어 라고 말하면 이거 사셔가지고 호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진짜로 싹 다 내보내고 내보내면 하나당 6,500만 원씩 다 빼먹어요. 이렇게 해서 8억씩 다 땡기는 게 한 10개 땡기면 80억이잖아요. 80억 땡겨놓고 한순간에 이제 대출이자 안 내죠? 그럼 은행에서 전부 다 경매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전세 사기인데 대전에서 지금 이게 왜 제일 많냐? 이렇게 시작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집이 필요한데 아파트가 없으니 다가구로서 어느 정도 보급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이 전국에서 48%로 보급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전국에서 다가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대구하고 대전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하고 대전 유튜브를 제일 많이 찍습니다. 다가구에 대해서. 다가구가 이렇게 많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그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엑시트가 다시 되팔 때 네.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네. 대전도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금리하고 부동산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부동산하고 금리는 거의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5% 기준으로. 1년 뒤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에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1년 뒤에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3.5% 정도가 됐을 때 가장 투자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떨어지면 금리가 너무 싼데? 그리고 3.5% 위면 금리가 좀 빡빡하게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코로나 때 대출이자 얼마였죠? 2%.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금리 제일 높았을 때 얼마였죠? 6%. 경매가 왜 나오죠? 경매가 이때 사서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경매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셔가지고 3%대 시장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100% 팔리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다 반대로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금리가 막 떨어져가지고 수익률이 막 좋대. 그러면 막 그때 막 사시잖아요. 일반 매매에서 그랬잖아요. 경매는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 사시면 이때는 다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지금 상가 누가 사고 싶고 누가 지금 다 하고 사고 싶어요. 금리가 5%인데 얼마 전에 6%였잖아요. 무서워서 못 샀잖아요. 지금 사셨다가 나중에 금리가 3%대 팔리면 수익률이 지금보다 최소한 1.8배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팔리겠죠. 만약에 회원님이 얼마 전에 다가구 낙찰 받으셨다. 그럼 5%에 사셨다가
2년 정도 뒤에 지나서 3%다. 수익률이 한 달에 400만 원을 목표로 하셨다고 그러면 3% 떨어지면 600만 원 벌 거잖아요. 그럼 매달 600만 원 받는 다가구를 갖고 계시면 시장에서 당연히 팔리죠. 투자는 거꾸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저기 한 5분 정도가 금리가 떨어진다에 투자하셨으니까 생각하셨으니까 5분은 지금 투자하시는 걸로 수익 부동산을 어떤 물건을 샀냐에 따라서 매도가 잘 되냐 안 되냐가 판단될 수 있는데요.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든 간에 금리에 따라서 사고 팔리고가 거의 결정이 돼요. 금리가 낮을 때 수익률이 좋대 저거 상가 사면 뭐 200만 원 번대 라고 사시는데 사고 나서 보면 금리가 오르죠. 4% 5% 오르면 뭐야 이거 나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2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래서 경매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뱉어냈던 물건을 돈 있는 사람이나 생각이 좀 깨어있는 분들은 경매로 사겠죠. 투자를 좀 해본 사람들은 지방에는 절대 하지 말아라, 수도권 내에서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거 저희는 돈이 다 많으니까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씩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10억짜리 대전에 있는 10억짜리 저희 10억씩 다 있으시니까 이렇게 10억짜리 상가 하나씩 사볼까요?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상가 수익률 얼마나 보고 사실까요? 네, 진짜로 2% 3% 수익률 나와도 사죠. 수익률 2, 3% 나와도 사나요?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팔고 싶을 타이밍에 팔리니까.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상가들 김밥 전구 하나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20억 정도예요. 근데 사요. 왜요? 속 썩일 일이 없으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팔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아니어도 여기 들어올 사람 많거든?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대전에 있는 상가 10억짜리 사면 이거 수익률 몇 %나 될까요? 경매 말고 일반 매매로 말씀드리는 몇 %에서 6%. 이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논산에 있는 상가 수익률 몇 % 나올까요? 12%, 13% 수익률이래요. 그래도 논산 거 안 사요. 왜 안 사요? 안 팔리니까. 그 임차인 속썩이고 나가면 공실 나니까. 그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붙잡잖아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랑 여기서 평생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러셔야 되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시면 서울 거 사셔도 돼요. 여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수원? 용인? 분당? 여기가 있겠죠. 이건 수익률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 돼요. 이 사이에서 선택해서 사시는 거예요. 경매는 물론 이것보다 수익률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투자하시는 거고 말 그대로 이 사이에서 투자하시고 보통 수익을 이렇게 남기세요. 다가구의 입지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다가구 입지를 분석하는 이렇게 어떤 방법이나 뭐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충남 대학생이고요. 여기는 카이스트 연구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가구 주택 주인이에요. 직장인들이 비싼 김밥 먹고 싶잖아요. 롤 이만한 거 있잖아요. 안에 막 들어간 거. 6,000원짜리 김밥 팔고 있어요. 그러면 6,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을 사람들이 와요.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으면 그런 대학생이 와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다가구면 진짜 이런 사람만 와요. 여기를 타겟하고 있으면 이런 임차인이 저한테 와요. 여기는 월세를 저한테 50에서 60 줄 수 있고 여기는 월세를 20에서 25밖에 못 줘요. 근데 둘 다 가구 수가 똑같아. 10개? 10개. 그럼 여기는 500만 원 한 달 벌 수 있고요. 여기는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이게 입지예요. 요런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막 도배 엉망으로 쓰고 뭐 세탁기 고장내놓고 냉장고 막 대충 쓰고 라면 끓여 먹고 막 국물 벽지에 다 튀겨놓고 근데 이렇게 연구원은 아주 깔끔하게 집에 쓰시고요. 회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월세 하나도 안 밀리고 저한테 주세요. 그게 입지예요. 그거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임차인들이 있는 위치와 그런 위치에 있는 신축을 사시게 되면 그런 임차인들이 고급진 임차인들이 6,000원짜리 이만한 김밥 먹으러 온 임차인들이 저한테 월세 안 밀리고 따박따박 내요. 여기를 타겟으로 하면 저를 엄청 힘들게 해요. 그죠? 라면 국물 튀겨요. 뭐 바닥에 장판에 다 통한 거 다 껴있고 진짜 그래요? 그게 입지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임차인이 내가 얼마짜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맞출 수 있는 위치에 있니? 라고 말아보는 건데 왜 둔산동이 1번이냐면 둔산동에 일자리가 제일 많으니까. 전문직이. 그죠? 배재대학교 옆에는 엄청 오래된 20년, 30년 된 다가구들이 있어요. 월세 대학생들 15만 원짜리, 18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월세 살아요. 고시원 수준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25만 원 받을 테니까 와 그럼 안 오죠. 더 싼데 더 나쁜 데로 갈 거 아니에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1, 2만 원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1, 2만 원이면 그죠? 소주가 5병인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더 싼 데 갈 테니까 그걸 보시고 입지를 판단하시면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대전은 지금 2호선이 뚫리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역세권에 호재가 작용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램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연 트램이 대전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느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지역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 트램을 대전에서 왜 설치했냐를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왜 대전시에 트램이라는 걸 꼭 넣었을까? 대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 동쪽과 서쪽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여기 신축 이스터시티 보여드릴까? 경매 물건을 선정하실 때 경매로 싸게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앞단에 좋은 물건 선택하시는 게 1번이에요. 좋은 물건을 경매로 싸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경매로 싸게만 생각하시니까 그게 이제 좀 바뀌었으면 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의 동쪽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장 아파트. 진지 지금 4년에서 6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입지를 설명드려볼게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위치. 대전역 KTX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앞에 대동역.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램 2호선이 정류장에 여기 교차로 더블 역세권이 생길 예정이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끼고 있고요. 요거 신축 아파트입니다. 앞에 상권도 되게 좋습니다. 6년 차로 지나가고 있는 아파트인데 대전 동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8억. 동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아, 그 12억. 12억이요? 요거 4억입니다. 네. 4억 밖에 안 해요. 이게 서구의 대장 보여드릴게요. 서구의 대장. 대전이 많이 크잖아요. 그죠? 여기 학원도 없고요. 아프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도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아이파크. 브랜드 끝장납니다. 입주한 지 지금 1년 차예요. 동구에 대장 아파트가 있다면 서구에 대장 아파트 얘입니다. 바로 이렇게 빵 뚫린 도로 옆에 차간 소음 되게 심하고요. 초등학교 없고 상가 없습니다. 얘 얼마일까요? 서구에 대장 아파트. 네? 10억. 너무 편차가 당연히 10억으로 막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얘 9억 정도 합니다. 아까 동구 아파트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얘 9억 정도예요.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그 이유는 동구랑 중구 쪽은 옛날 구도심인 거고 개발의 방향이 이쪽 서구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구 쪽에 살길 원해요. 그래서 트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트램이 동구하고 서구를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 투자하자고 하면 정부 청사가 워낙 좋으니까 계속 좋아질 테고 여기 태극마크 문이 있는 게 더블 역세권입니다. 태극마크 있는 데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토지 이제는 용지 연구 관심이 있어요. 청주는 정말 더 적게 나오고 세종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아, 그러세요? 혹시 토지를 사보셨다. 토지를 갖고 계신다. 혹시 주변에 토지를 산 사람을 봤다. 사서 속 썩이는 걸 내가 봤다. 그건 많죠. 사서 속 썩이는 사람은 진짜 많이 봤는데 사서 돈을 번 사람은 못 보셨잖아요. 지금 회원님이 농지연금 얘기했잖아요. 농지연금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농지연금 혹시 왜 들어보셨나요? 농지연금을 쉽게 설명드리면 농지를 사서 대지로 바꿀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농지가 대지로 바뀌게 되면 집을 짓는 거예요. 아, 요거 설명드리겠다. 사실 저는 토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네모반듯한 땅은 이 세상에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거는 도로라고 할게요. 도로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지 말아야 될 건 몇 번이죠? 5번, 6번, 7번, 8번. 맹지. 요거 맹지라고 하잖아요. 맹지의 기준이 뭐예요? 왜 맹지라고 사람들이 할까요? 맹지가 이제 앞에 안 보이는 맹자잖아요. 근데 왜 맹지라고 할까요? 도로가 접하지 않아.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죠? 차량에 들어가요. 농사 지을 때 개발이 안 되니까. 4m 도로가 아니면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맹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건축을 못하니까 땅값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지가 그 뜻인 거예요.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막을 질라 그러면 네. 맹지 경우에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 농막. 건축은 허가사항이고요. 농막은 신고사항이에요. 신고하고 내가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민원 걸을 때 저기 농막 같지 않아요. 저기 집 살아요. 저기 막 이상한 거 다 갖다 놨어요. 막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농막은 신고사항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토지 강의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800평. 또 회원이 한 번만 더 소환해도 되죠? 여기 회원님이 아버님한테 상속받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소유자 A가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어요. 여기가 대전이고요. 여기가 세종이에요. 근데 세종이 생기면서 여기 길이 사람들이 엄청 다녀요. 막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막 출퇴근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러면 500평 갖고 있던 B가 제가 이상하다.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니지? 나 여기다가 감자탕집을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감자탕을 열었더니 감자탕이 진짜 불티나게 팔려요. 근데 A랑 B는 우리 둘은 엄청 친해요. 감자탕집 차려갖고 벤츠를 타고 다녀요. 야, 너 아직도 농사지냐?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야,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음식 좀 지면 금방 끝나는 걸 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엄청 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감자탕집 차릴래? 차릴 수 있나요? 못 차리죠. 도로에 안 붙었으니까. 그러면 혹이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할 거야. 미안한데 여기 요만큼만 여기 8m만 나한테 잘라서 팔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하겠죠. 한 40평만 나한테 좀 팔 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럼 요거는 평당 한 2,000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거 700 받을 거예요. 이거 땅? 700 바보죠.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냥 평당 받으면 좀 감정 상하니까 그냥 나한테 한 3억만 줘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친했던 놈이 나한테 이걸 평당 3억을 달라고? 싫으면 말고. 이렇게 되겠죠. 3억으로 이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그럼 얘는 평당 아까 얼마였죠? 40만 원장이었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3억을 붙였잖아요. 그럼 이 땅은 얼마짜리 땅으로 바뀌어요? 얘가 700이었잖아요. 얘는 얼마일까요? 600원 받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자루형 토지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맹지를 사셔서 요만큼을 협의해서 사드리면 맹지 탈출하니까. 그죠?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 만약에 이제 이게 경매가 나왔다. 그럼 할아버지를 찾아가죠. 할아버지, 요 땅을 저한테 팔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못 판다. 어떤 이렇게 하죠. 농지연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농지연금이 뭐냐면 답, 과수원. 보통 이렇게 돼요. 저는 고추농사, 답은 벼농사, 과수원은 복숭아, 사과. 이렇게 짓는 거죠. 이런 농지를 나라한테 나 이거 연금으로 받게 해줘 라고 말하면 나중에 이건 나라한테 환원하는 거예요. 환원하고 농지연금을 매월 월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농지연금 신청하면 매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맥스 금액 300만 원. 매월 300만 원을 나라에서 월세를 줘요. 이 땅을. 근데 이 땅이 얼마일 때 300만 원 줄까요? 10억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300만 원 줄게 라고 표현해요. 그럼 10억짜리 땅을 살 수 있나요? 10억만 있으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억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게 10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거 농지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60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회원님 지금 25살이시잖아요. 만약에 이 땅을 갖고 있으면 60살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35년 뒤에 받으실 거예요. 그럼 35년 뒤에 10억이 될 땅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10억짜리 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5천만 원 주고 땅을 사셨는데 그 땅이 35년 뒤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3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주의 땅을 사셔야 돼요? 세종의 땅을 사셔야 돼요? 세종이 더 나은 것 네. 같아요. 오를 땅을 사셔야지. 논산의 땅을 사셔야 돼요? 수원, 용인, 분당의 땅을 사셔야 돼요? 맞아요. 오를 땅을 사셔야죠. 그러면 지금 사실 만한 5천만 원 주고 땅을 사셨어. 근데 35년 뒤에 9억이 될 수 있잖아요. 땅이 원래 그러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10억짜리는 얼마 줘요? 10억짜리. 맥스가 300입니다. 네. 회원님이 20억짜리 땅을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10억짜리 땅 갖고 계시죠? 그럼 이거 농지연금 신청할 때 10억. 여기 10억. 요거 필지 분할 하거든요. 반을 잘라요. 1번 필지, 2번 필지. 요거는 회원님 거. 요거는 와이프분 거. 300, 300. 부부 공동명의로 300씩 나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고요. 청주보다는 세종이 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 땅을 사셔야 되냐? 세종은 비싸서 못 사고요.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여기 땅을 사시면 됩니다. 여기 땅을 사시면 10년 뒤에는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99.8% 장담합니다. 네. 국책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네. 현재 가치로 월 14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제가 공기업다니잖아요. 제가 퇴직하는 거 계산해 봤더니요. 148만 원 받더라고요. 평생 회사 다니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두 번째, 주택연금. 12억 이하의 주택을 55세 이후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6억짜리 집을 만약에 맡기게 되면 87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밝게 농지연금. 이 조건이 까다로워요. 농지 그냥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감정가 9억 이하만 해줘요. 넘으면 안 해주니까 필지를 또 쪼개야 되는 거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부부 합산 600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제일 유리한가요? 국민연금, 두 번째 주택연금, 세 번째 농지연금. 압도적으로 농지연금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투자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뭐 살고 싶은 거 아니고 그냥 투자해보고 싶지만 4천 정도. 아파트는 거주하는 것과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거래가 제일 활발히 일어나는 걸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거래가 제일 활발히 일어나는 것들은 얼마 정도가 가장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가장 허들이 없는 것들. 신혼부부가 살거나 아니면 내가 사도 살만하고 누가 사도 살만한 가격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가격? 4억 미만이어야 사람들이 자주 사고 팔아요. 6억 대출 받으려면 3억 6천이거든요. 웬만한 공무원들 아닌 이상은 3억 6천 대출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거래해요. 그럼 회원님이 4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면 4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곱하기 4, 곱하기 3, 1억 6천까지도 투자가 가능하신 거예요. 경매 사이클은 한 번은 겪어보셔야 돼요. 사고,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취득하고, 그 안에 있는 임차인 명도하고, 요거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다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추천드리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낙찰반 2기였는데 요 4명이 해주셨거든요. 이분들이 다 낙찰을 받았어요. 6주 안에. 근데 이분들 낙찰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몇 번 입찰했을 것 같으세요? 최소 5번. 많게는 10번. 그 정도 입찰해야 낙찰 받아요. 근데 한 번만에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 이분들 리스트 다 짜오셨거든요. 1주차부터 본인이 받고 싶은 리스트 짜오셨어요. 이분은 1주차에 제출한 거를 낙찰 받으신 거고, 이분은 2주차에 제출했던 걸 낙찰 받으신 거고, 이분도 2주차에, 이분은 3주차에 했던 거를 낙찰 받으신 거예요. 계속 제출하고 계속 입찰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낙찰 못 받아요. 이분들 진짜로 10번, 적게는 5번 입찰해서 이렇게 리스트 짜서 법원 가고 공부한다고 낙찰 못 받아요. 아무리 책으로 읽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법원에 한 번 입찰 안 가시면 낙찰 못 받아요. 그래서 최소 5번에서 많게는 10번씩 입찰을 가셔야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찰하시는 물건 중에 이 중에 저희가 필터링을 다 해드려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위험한 거 안 위험한 거, 그 다음에 물건이 좋고 나쁜 거, 그 다음에 금액은 미니멈하고 맥시멈 정해드려요. 미니멈으로 가시면 법원에 헛걸음 하시는 거예요. 20명 입찰했는데 실제로 19등이에요. 이거 안 가시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1등을 하셨는데 2등이 저보다 3천만 원 싸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필터링을 해드린다. 그래서 한 사이클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서 계속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거를 다각으로 돌리시거나 상가로 돌리시거나 땅으로 돌리시거나 보통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레벨 어디 있을까요? 이분들 진짜 낙찰 받고 싶은 분들이에요. 낙찰 받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분들 부동산에 언제 갈까요? 6시에 퇴근하고 부동산 가서 확인하고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셔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좋은 거를 받을 수 있죠. 제일 잘 된 사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400만 원짜리 사신 분이 제일 잘 됐어요. 비싼 거 사서 잘 된 게 아니고요. 제일 싼 거 사서 잘 됐거든요. 이분 투자금이 1,000만 원 살짝 넘으셨어요. 근데 1,000만 원 보셨어요. 밖에 리모델링 된 거 확인했고, 현관문 확인했고, 밤에 가가지고 불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하고, 안에 인차인 있나 없나, 리모델링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고 사신 거니까 실제로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이 이상이 있나 없나, 거래는 자주 되나 안 되나, 이 정도에 팔 수 있나 없나, 낙찰자를 정하고 현장 가고. 상당 주공이 재건축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9,000대면 정말 잘 받은 거다. 저게 막 1억 5천까지 갔었거든요. 무조건 싸게 받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가 진짜 많아야 되고요. 그걸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잘 팔릴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도 위치도 중요하고 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되게 많긴 해요. 분평동의 메인 상권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출입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아파트가 거래가 제일 많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끼고 있어서. 한 제 1단지인데요.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저희가 물건을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가를 쓰고요. 낙찰을 받고요.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대출이라는 걸 쓸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해오고, 그 다음에 명도가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까지가 몇 %일까요? 경매에? 50%. 전체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이거 뒤에 명도시키고 매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낙찰 받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낙찰 받고 소유권 이전한 상태에서 명도시키고, 명도가 끝난 상태에서 매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뒤에 기간이 남은 게 40% 이상이에요, 사실. 근데 이 40%를 잘 받으려고 하면 앞단에 어떤 걸 낙찰 받을지를 결정을 잘 해야 이 뒤에 속을 안 썩여요. 아무거나 막 낙찰 받으면 이 뒤에서 엄청 속 썩여요. 안 팔리거나 명도 안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층수도 되게 좋았고 15층, 거래도 정말 많이 되고, 이 형식적 경매 요거 아시는 분은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분으로 공유로 받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매인데 거기까지는. 와, 완벽하십니다. 딱 맞추셨습니다. 사실 경매를 알면 알수록 좋잖아요. 경매가 계속 공부하는 거지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형식적 경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준 물건인데 딸이 나 안 받을래. 이렇게 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회원님한테 이거 뭐라고 할게요? 밤에 가서 불 켜져 있는지 확인해봐. 계량기 돌아가는지 확인해봐. 과실 가서 아빠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사람들 왔다 갔는지 확인해봐. 세 개가 다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명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낙찰 받았거든요. 낙찰 받고 나서 이 물건 낙찰자들이 연락할 수 있어요. 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했거든요. 딸이 안에 있는 물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물건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물건 제가 다 빼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 내줄 수 있을까요? 미납 관리비 내고 물건 다 빼고 번호 받아서 다 안에 열었잖아요.
빈집이라고 막 이 물건 봤을 거 아니에요. 전담으로 공인중개사님한테 번호 드렸어요. 여기 비밀번호 1234에요. 잔금 치르고 이틀 만에 팔았어요. 제일 잘 된 케이스. 다 이럴 순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경매가. 94%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시세 차익이 뭐 얼마나? 유튜브 한번 볼까요?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가셨어요. 매도는 5,400이니까 1,200만 원 이익이잖아요. 원래는 70%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매 사업자 등록하고 단기 매도 있지만 6%. 실제 매도 세금이 60만 원이 시작될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냥 다 믿어야지. 완전히 흘러가는 국물 주기가 이쪽으로 확. 완전 그렇겠죠. 서로 둘이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거지 진짜. 실전 낙찰반 30대 회원님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6일 만에 단타로 1,200만 원의 실차익을 내고 매도했지만 매매 사업자를 통해 세금을 60만 원만 내게 되는 영상입니다. 77%의 세금 때문에 단기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낙찰증 받고 나서 바로 딸 전화번호 받고 한 번에 해결된 케이스라 사실 명도가 어렵잖아요. 회원님은 지금 강제 집행하고 있어요. 진짜 싸게 잘 받았어요. 이 부분 75%에 받았어요. 엄청 잘 받았잖아요.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그쵸? 등기부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명도도 다 보여요. 국민, 여자입니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88년생. 은행에서 1억 6천 빌렸고요. 1억 9천, 6억 2천, 1,700 이렇게까지 빌렸어요. 담보대출로. 그 다음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안 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딱지 끄는 돈 안 냈거나 주민세 안 냈거나 새마을금고에서 1,900만 원 빌렸고요. 그 다음에 대부에서 3,600만 원 빌렸고요. 소상공인대출 3,500만 원 받았어요. 관리비 보세요. 500만 원 미납했어요. 보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명도 될 것 같으세요? 진짜 배째라고 있어요. 진짜 배째고 있어요, 정말. 물론 돈을 못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75%로 싸게 잘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돈을 못 버냐? 아니에요. 벌어요. 버는데 힘들잖아요. 이건 사실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 보인다. 근데 사실 경험이죠, 뭐. 이거 경험 아무나 하나요?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사실. 이런 임차인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회원님 이거 낙찰 받겠다고 하잖아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회원님 그럴 수 있죠. 저 한번 해볼래요. 강제개운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안에 있는 임차인하고 한번 대차게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이랑 이런 차이예요. 대전법원이었거든요. 두 분 나오세요. 경력 20년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분 차수님에서 신고했어요.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마음고생이라는 걸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이분 진짜로 싸게 받았어요. 법원에서 우월적인 지위는 낙찰자한테 줘요. 임차인들이 잘못된 정보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피해 보잖아요. 그 명도 비용 평당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평대 아파트면 300만 원. 그걸 법원에 줄 바에야 임차인한테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대부분 나가요. 그거 받으려고 사실 기다리는 거고 그 300만 원을 거의 맥스로 받고 싶은 게 임차인의 마음인 거고 낙찰자는 그걸 좀 덜 주고 싶은 게 낙찰자의 마음인데 안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낙찰 받으면 바로 저희는 내용증명 보내요. 바로 너는 나가야 될 것이며 이거는 내 부동산이고 넌 나한테 월세를 줘야 되며 넌 나중에 잘못하면 부당이동 청구서도 나갈 거야 라는 문서를 일반적으로 문자나 편지로 받게 되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흔들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월적인 지위에서 내가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다른 생각해요. 경매라는 게 물건 선정이 진짜 중요해요. 어떤 물건을 선정할지가 제가 보기엔 거의 7할에서 8할이에요. 이게 좋아야 싸게 받든 뭐라든 뒤에 게 다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싸게만 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이 물건을 잘 골라야 후단에서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아파트, 상가, 나가고 토지 다 똑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상가하고 토지니까 상가하고 토지에서 수익률이 제일 크죠. 토지 상가만 듣고 계시잖아요. 어렵지 않으셔요? 어려워요. 상가하고 토지가 제일 어려워요. 안 하니까. 경쟁이 덜 하니까 여기서 수익이 제일 크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지 사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토지가 수익률이 제일 크죠. 그걸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고 다 겪어봐야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안 하고 여기까지 오셔도 되는데 뭐 1억짜리 같은 거 투자해보시면 이 사이클이라는 걸 돌려보면 편하잖아요. 본인한테 익숙해지고. 그럼 그 다음에 투자하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걸 엄청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막 억지로 막 끌고 가가지고 막 법원에 가격 써! 1억 9,800 써! 그죠? 써! 그 다음에 부동산 가! 막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이 다 하셔야 그 다음에 본인이 또 하고 커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다른 물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혹시 또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상가가 이렇게 유튜브나 뉴스나 뭐 이런 걸로 봐도 뭐 서울 주요 입지인데도 공실도 많고 위험이 너무 크다. 막 상가를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 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전국에 있는 상가 낙찰된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용인시 보라동에 있는 2층 수학학원이에요. 2억 2,500만 원 투자해서 110만 원 받을 수 있는 상가였어요. 용인시 보라동에 있는 완전 좋은 상가예요. 여기 공실 절대 안 납니다. 수익률 5.38%예요. 아까 제가 용인시 수익률 몇 %라고 했죠? 4에서 4%. 그럼에도 불구하고 5.38% 수익률 났으니까 2억 투자해서 100만 원. 이거 마음에 안 드시죠? 수익률 마음에 드세요? 2억 투자해서 100만 원.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이거 뭐 하려고 이게 투자해요? 안 하고 싶잖아요. 대신 얘는 뭐다? 공실 안 나요. 갑질할 수 있어요. 저 나가고 싶어요. 그래 빨리 나가. 진짜 이럴 수 있는 상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격에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화성시 향남부. 여기 약간 그 범죄 도시 아시죠? 거기 외국인들 되게 많고 마동석 나와갖고 막 두드러 패는 그 동네예요. 네. 7천만 원 투자해서 75만 원 벌어요. 수익률 12.8%. 여기 가시면 중국인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투자하실래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여기서 개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마동석, 나이 있으신 분들은 용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 용인, 돈 없으면 마동석. 왜? 7,400이면 살 수 있으니까. 한의원 공실 안 납니다. 네. 요 김포시 새로 생긴 신도시예요. PC방이 3개층을 다 쓰고 있어요. 신축이에요. 그럼 여기 상가를 내가 낙찰받으면 재계약할 가능성 엄청 높았어요. 이분들 2억 6천 투자해서 197만 원. 아까 용인이랑 엄청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시흥시 백옥동, 백옥 신도시 혹시 아시나요? 인천 밑에 끼따랗게 생긴 백옥 신도시거든요. 여기 공실이 어떨까요? 난리도 아닌 데입니다. 여기 1층 상가예요. 꽃집이에요. 1층 상가라고 말하면 다 투자하고 싶잖아요. 여기 수익률 얼마나 날까요? 7,900만 원 투자해서 44만 원, 6.68%. 1층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경매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성시 병정동에 있는 1층 티월드 상가인데 예전의 병점력과 지금의 병점력은 어떨까요? 예전의 병점력은 약간 그 소 키우는 느낌 나는데 지금의 병점력은 거의 천지개벽한 수준이거든요. 여기 있는 티월드 코너 상가 이거였어요. 완벽하게 좋은, 진짜로 좋은 코너 상가였거든요. 5억 6천 투자해서 337만 원, 7.24% 받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원픽이었습니다. 여기 티월드, 이 경매 나왔는데 여기 병점역에서 동탄 신도시까지 바로 빵 뚫리는 그 도로예요. 이 자리, 이 티월드거든요. 공실 날까요? 이런 건물이거든요. 공실 날까요? 안 나요. 요거 동탄이에요. 동탄까지 10분, 15분 걸리는 여기 완전 메인 핵심 자리예요. 5억 6천 투자해서 337만 원. 수익률로 따지면 5억 투자하셔가지고 300만 원 어렵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티월드 나가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티월드 나가면 LG 들어온대, 버거킹 들어온대, 스타벅스 들어온대 이럴 수 있잖아요. 물가 상승만큼 월세도 계속 올라갈 테니까. 여기는 월세를 떨어진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이런 상가 받으면 진짜 좋겠죠. 강남역 7번 출구입니다. 수익률 84%에 낙찰받았어요. 5.67억에. 강남역을 5%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뭐 신급에 가깝다 봅니다. 아까 강남역 제가 몇 %라고 했죠? 2, 3%에 받으니까. 경매니까 이게 가능하죠. 여기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는 요 공차였어요. 여기 9번 출구 나와가지고 공차에서 차 한 잔 들고 가겠죠. 그러니까 월세를 얼마나 할까요? 월세가 650만 원 됩니다. 상가라는 게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수익률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요. 지금 3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가구 낙찰받은 경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다가구 진짜 어렵거든요. 아파트도 지금 보시면 좋은 물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처리까지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다가구는 그게 10개 묶여 있는 거예요. 토지도 봐야 되고 상가도 봐야 되고 임차인도 봐야 되고 명도부터 시작해서 진짜 복잡한 게 다 묶여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가구가 어려워서 다가구 원하시는 분들은 수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상가 같은 경우에 수업은 금요일 날 줌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하시는데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상가 돌아다니면서 경매 물건 소개시켜 드려요. 토지상가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을 테고, 왜냐면 여태까지 샀던 부동산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셨을 거예요. 공장 땅 보여드리면 이 땅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다 극적극적 하세요. 이거 진짜 좋은 땅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게 뭐예요? 다 이러시거든요. 이거 좀 있으면 맹지 탈출돼요 라고 말하면 이해 잘 못 하시죠. 이게 어떻게 맹지가 탈출돼요? 이럴 테니까. 토지상가는 허들이 큰 대신 이득은 클 테니까 그거까지도 한번 투자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말고도 뭐 토지나 다른 부분에 대한 조금
알게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전 대박이고요. 네. 그냥 와서 농지연금이고 이제 세종이 어디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대박이고 다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전 정말 좋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상가에서 계속 봤었거든요. 네. 아 진짜 와봤을 거 저거 낙찰반 3기는 언제 시작하나? 올 때는 네. 이게 언제 듣고 또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지금 3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지 몰랐고 또 보다 보니까 모르던 거를 아는 그런 재미가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뭘 잘 모르고 일단 오긴 왔는데 네. 너무 진심으로 잘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온라인으로 할까 오프라인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프라인으로 한 거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을 한 번 더 하든 온라인으로 한 번 더 하든 한번 좋은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